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뭐 의료 대란이다, 의료 파업이다 이런 과정 속에서 심내막염으로 상급병원에 응급으로 입원을 하고 수술을 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영상을 찍습니다. 누군가에게 뭐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찍어봅니다. 우선 저는 5월 초부터 3주 동안 37.3도에서 38.5도 사이에 미열과 고열, 그러니까 불명열, 원인이 정확하지 않는 열이 반복적으로 간헐적으로 났고요. 그래서 이 5월 초부터 3주간 동네 병원에서 3번의 진료를 받았어요. 근데 이때 동네 병원에서 원인을 모르는 열이 3주 동안 지속이 된다면 위험한 거라고 2차 병원을 가보라고 권유를 했는데, 제가 그때 뭐가 그렇게 바빴는지 회사 일이 바쁘다고 그냥 동네 병원에서 피검사하고 소변 검사를 진행을 합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도 너무 열이 나고 몸살기로 아파서 바로 다음 날에 결국 2차 병원에 방문을 하게 돼요. 근데 제가 2차 병원에 방문하기 전에 그 전날에 동네 병원에서 피검사하고 소변검사를 모두 진행을 했고, 그 결과가 모두 정상이라고 나와서 가벼운 마음으로 일단 2차 병원에 방문하게 됩니다. 5월 28일 날 감염내과를 방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원인을 모르는 열이 지속적으로 난다는 것은 감염내과를 가야 된다라고 해서 감염내과를 갔고, 2차 병원에 감염내과 의사 선생님이 바로 입원을 권유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이 와중에서는 회사 일 정리해놓고 입원하겠다고 다음날 입원하면 안 되냐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감염내과 의사 선생님께서 절대 안 된다고, 지금 바로 입원을 해라. 근데 저도 진짜 이때 이해가 안 되는 게, 회사 일도 그렇게 바쁘지 않았는데 어디서 그런 가짜는 책임감이 발동을 했는지 다시 생각해도 바로 입원 안 하겠다고 버틴 게 어이가 없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2차 병원을 5월 28일부터 6월 4일까지 입원을 하면서 며칠 동안 뭐 이 검사 저 검사 하더니 저한테 나온 진단명은 급성 심내막염 의심이라는 진단이 떨어지면서 상황이 심각해집니다. 제가 왜 심각하다고 느꼈냐면 의사 선생님께서 회진하실 때 저희 엄마를 부르시더니 이게 심장에 붙어있는 균이 떨어져 나가서 뇌혈관을 막으면 뭐 뇌경색 이런 게 발생을 하게 되면, 만약에 2차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응급처치가 없다고 빨리 상급병원으로 가서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보호자를 불러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내가 그냥 단순히 열이 나고 있는 상황이 아니구나, 정말 이거는 2차 병원에서 본인들이 해줄 응급처치가 없다라고 말할 정도면 정말 응급 상황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상황이 심각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더 심각해진 이유는, 그러니까 2차 병원에서 상급병원으로 제가 이동을 해서 그 수술을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2차 병원에서 3차 병원, 즉 상급병원 입원해서 2번으로 이렇게 이동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차 병원에서 그 위에 3차 병원, 즉 상급 병원으로 외래를 잡고 진행을 해야 하는데, 뭐 의료 대란으로 뭐 외래를 2차 병원에서 잡아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는 상황이라고 하면서 그 심각한 분위기가 조성이 된 거죠. 왜? 갑자기 응급 상황으로 제 뇌에 심장에 있던 균이 뇌혈관에 끼어서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2차 병원에서는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했는데, 2차 병원에서 3차 병원 외래 진료도 예약을 해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 의료 대란으로. 그러니까 그냥
저희 입장에서는 아주 심각한 분위기가 조성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다행스럽게 2차 병원에서 6월 7일경에 강북 삼성병원 흉부외과 초진으로 외래를 잡아줬어요. 근데 여기서 더 웃긴 건 2차 병원에서 3차 병원으로 외래를 잡아줄 때 초진일 때만 잡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서울 아산병원은 이렇게 다닌 경력이 있어서 그거는 재진으로 들어가서 2차 병원에서 못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2차 병원에서는 6월 7일 날 강북 삼성병원 흉부외과 초진으로 예약을 잡아줬고, 제가 직접 서울 아산병원 홈페이지에 그 진료 예약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6월 4일 서울 아산병원의 흉부외과 외래를 예약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6월 4일이 됐고, 저는 우선 서울 아산병원 외래 진료로 일단 병원에 엉덩이를 밀어 넣었죠. 그래서 제가 외래 진료를 예약한 흉부외과 교수님께 2차 병원에서 가져온 자료를 보여드리고 이렇게 하니까 바로 그 흉부외과 의사 선생님께서 응급수술을 진행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일단 심장내과를 연결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검사를 먼저 받아보자 라고 하고 그 당일날 심장내과 당일 외래를 연계를 도와주셨습니다. 심장내과 교수님도 2차 병원에서 가져오신 자료를 보시더니 응급실 통해서 일단 입원을 하고 검사를 해보자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교수님이 응급실을 통해서 입원을 하고 검사를 해보자라고 하신 이유는 병상이 없는 거예요. 의료대란으로. 그러니까 일단은 응급실을 통해서 입원을 하자. 왜냐? 제가 응급 상황이니까. 그래서 전 또 이렇게 안내해 주신 응급실 앞으로 이렇게 걸어갑니다. 응급실 앞으로 이렇게 걸어갔는데 또 기다려야 돼요. 응급 환자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그 응급실 앞에서 엄마 아빠랑 한 3시간을 기다렸어요. 그 3시간을 기다려서 들어간 다음에 응급실을 통해서 입원을 하고 그 응급 환자로 별의별 수술에 필요한 검사는 다 한 것 같습니다. 6월 4일 날. 그리고 정말 운이 좋게 그 일반 병동, 그러니까 응급실이 아닌 일반 병동에 입원 자리가 하나가 비어서 6월 4일 저녁에 일반 병동으로 입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6월 6일 현충일에 빨간 날에 오전에 응급수술로 심내막염으로 인한 대동맥 판막 치안술 응급수술을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놀란 포인트가 일단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막 의료 대란이다, 의료 파업이다 이렇게 난리난 상황에서 제가 6월 4일날 입원을 하고 6월 6일날 응급수술이 들어가는 걸 보고 아, 내가 진짜 응급 환자구나. 내가 언제 급사를 할지 모르는 상황이었구나. 로 너무 놀랐고, 두 번째로는 그 6월 6일이 현충일로 빨간 날인데 수술하는 거 보니까 나 진짜 응급 상황이구나. 그러니까 결국에는 놀란 포인트 2개 다 아, 내가 진짜로 급사할 수 있는 환자였구나 라는 부분이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6월 6일날 정말 훌륭하신 교수님들 통해서 심장수술을 마치고 6월 6일부터 6월 8일까지 중환자실에서 회복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 서울 아산병원 흉부외과 중환자실 간호사 선생님들 진짜 이 이야기가 닿을진 모르겠지만 너무 친절하시고, 정말 제가 뭐 중환자실 평가해달라는 카톡이 왔는데 원래 그런 거 평가 잘 안 하는데 진짜 다 너무 좋은 평가하고, 얼마나 친절하시냐면요, 제가 무언가를 부탁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요청하기 전에 다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이 자리를 빌어
서울 아산병원 흉부외과 중환자실 간호사 선생님들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6월 6일부터 6월 8일까지 중환자실에서 회복을 하고 6월 8일부터 현재까지 지금 일반병동에서 항생제 맞아가면서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회복을 진짜 처음에는 그냥 열나서 동네 병원 갔다가 갑자기 상급병원에서 수술을 하게 되고, 이 상황 속에서 정말 수술해주신 교수님들, 간호선생님들 다 너무 친절하셨고, 저는 솔직히 여기 서울 아산병원에 있으면서 의료 대란이고 의료 파업이고 모르겠고, 정말 응급상황 속에서 저를 구제해주신 교수님들, 그러니까 이게 실명을 밝혀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서 얘기를 못 하겠는데, 교수님들하고 간호사 선생님들께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자면 6월 초 시점에서 상급병원, 즉 빅5 병원에 입원 및 수술을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먼저 조건 먼저 말씀드릴게요. 무조건 응급 상황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급사할 가능성이 있다, 저도 몰랐어요. 제가 그렇게 응급 상황인지. 하여튼 요런 조건이 무조건 있으셔야 되고요. 지금 의료 대란이라는 시점에 맞춰서. 그러면 이제 그 방법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 2차 병원에서 응급 상황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소견서를 발급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심내 막염 의심으로 응급 수술을 요함이라는 내용이 적힌 그런 소견서가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러니까 상급병원의 외래를 예약을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상급병원 응급실을 통해서 입원을 진행을 한다. 지금 아시다시피 의료 대란이다 보니까 바로 입원실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왜냐고요? 입원 병동에 자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상급병원의 응급실을 통해서 입원을 한다. 그리고 네 번째, 입원실이 자리가 나면 응급실 입원에서 병동 입원으로 이동이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제 최종적으로 그 상급병원에서 수술을 받거나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6월 초 시점으로 상급병원에서 입원을 하고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아시다시피 뉴스나 이런 거 보면 의료 대란 점점 심해지는 것 같고, 하루 그 지나는 거에 따라서 이 과정이 안 될 수도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혹시나 도움이 되실 분들이 계실까 해서 영상을 남깁니다. 근데 일단 마지막으로 제가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는, 솔직히 제가 이렇게 아플이라고 생각을 못했을 때는 뭐 의료 대란이고 뭐고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딱 직격탄을 맞는, 그러니까 수술을 호소하는 환자의 입장이 되어 보니까 정말 이 의료 대란 정말 심각한 거구나. 진짜 저는 나 수술하기 전에 나 이렇게 죽을 수도 있겠구나, 어떡하지? 이 생각에 눈물이 계속 났어요. 근데 결국에는 그래도 좋은 교수님들이 이렇게 빠른 판단을 해주셔서 수술을 하고 지금은 몸 회복 중에 있지만, 정말 그때는 정말 삶을 잃을 것 같은 지옥 같았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의료 대란이고 뭐고 정말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 선생님들 다 너무 최선을 본인의
위치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계시고 정말 너무 친절하게 환자를 돌봐주고 계시는 것을 보면서 정말 정말 감사하다고 이야기 전하고 싶습니다. 빨리 이 의료 대란이 진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제 입장이 안 되었을 때 그냥 뉴스 보고 아우 심각해지네? 이 정도였는데 제 입장이 되니까 정말 너무 힘든 한 달이었던 것 같아요. 다들 건강하시고 만약에 더 궁금하신 게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다들 건강하세요. 정말 많은 간호사 선생님들, 의사 선생님들, 환자들을 위해서 일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